그 6일 하고 7일 사이에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이러면서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김혜수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십시오. 새칭 권력기관의 어설픈 유혹과 홀사나운 위력을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장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불편을 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과 요체가 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찰이 아마도 이 법무부에 대한 그 기조라고 할까요?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과거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순응하고 당연시 했는데요. 탈검찰화된 이후에 이 민주정부에서의 장관이 이제 대학 교수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제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 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관점에서의 인권 보호 강조라든지 또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 시스템 강화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한다고 할까요? 익숙치 않고 낯설다 그런 반응들이 있는 상황 같고요. 국민을 위해서 인권과 수사권의 남용, 검찰 공무원의 비위, 억제 이런 걸 위한 민주적 통제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67분 중에 비검사 출신이 단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거 장관들은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줬는데 다른 장관들은 특히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장관님들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시다 보니까 저항한다는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2일 날 검언 유착 사건, 소위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신 후에 그 6일 하고 7일 사이에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이러면서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감찰부장은 감찰 조사에 착수하고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계속 보고받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수사 중이고요. 또 제가 검사장에 대해서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이후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는 그 법무부 감찰 권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마쳐지면은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장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뒤엎고 부장회의의 의견도 무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에 관한 의견을 고집하다가 장관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그토록 계속 수사진에 개입하고 개편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총장은.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문제의 사건 관련자인 검사 장관은 한 팀으로 이루어서 이제 이른바 직연, 오랫동안 깊은 그런 직연이 쌓인 돈독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사에 대해서는 그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중립성의 우려, 수사 독립성을 해칠 우려를 낳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전직 장관님과의 면담 또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이 보도가 된 것이 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당시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쓴 영어를 보면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만났다. 선처를 요청하길래 듣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장관님께서 지휘하신 내용을 결국 지금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끌다가 결국 그대로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님과 국방부 장관님께는 특히 조직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 민주적 통제에 그대로 응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지휘 수용이라고는 문건을 보냈으니까요. 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앞장서서 얘기해도 우리 검찰에 불리할 거는 별로 없다. 언론이 개혁적인 방향인 것처럼 보도해주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의 태도가 여기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많이 다르죠. 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제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이 검찰의 민낯을 다 봤습니다. 무분별한 수사권의 남용, 절제되지 않은 검찰 권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또한 미래의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의 몸짓, 이런 것을 보고 검찰이 이제 권력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거기 돌아가기까지는 지난한 진통이 예상되고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뭐 그렇게 검찰 개혁을 구호로 완전히 외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총장의 측근과 그 친인척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또 봐주기 처분을 일관한다는 내용, 감찰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 꼭 가슴에 새기시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숨져간 분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십시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새친 권력기관의 어설픈 유혹과 꼴사나운 위력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봐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혼내고 더디더라도 고치고 바로잡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중단 없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담아낼 개헌을 통한 살맛 나는 세상의 꿈을 이룰 때까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